음식을 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고향의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음식은 양을 많이 해야 맛있답니다. 그러니까 혼자 먹으려고 나 혼자 하는 음식은 맛이 없대요. 그렇죠. 여럿이 하기 위해서 음식의 그래야 이제 양념도 더 많이 넣고 해야 음식이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먹는 밥은 혼자 밥을 해서 맛이 없는 거야. 식당을 가야 맛있는 거지. 그지? 아니면은 자기 혼자 만들어서 먹어서는 그 맛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뭐 그것도 있고 하여튼 오감 하나하나 그 말단 신경을 그 자극하는 그런 곳에서 기쁨을 얻는 이외의 기쁨이 없다. 예. 그러니까 정의 세계라든가 어떤 그러한 또 다른 그 관계성에서 얻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러한 세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자, 그럼 대표님, 예. 지금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 개인의 오감, 그러니까 이제 음식 문화에 대한 설명, 차이죠. 예. 맛에 대한 설명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믈리에라 해서 포도주 같은 와인도 일본 사람들은 그 표현이 뭐 저 지중해 바다에서 뭐 그렇죠. 물고기가 푹 뛰는 듯 하다는 그게 제가 아무리 저도 와인을 먹어도 그런 느낌까지는 안 나오던데 자 이렇게 표현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그래서 일본에서 밥은 뭐 가족끼리 저녁 같은 거 먹지 않나요? 일본 드라마 보면 이렇게 먹던데. 그러니까 가족끼리 먹는 집도 많이 있겠죠. 네네. 근데 한국과 같이 거기에서 어떤 정을 나누는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각자 자기 젓가락이 있고 각자 그릇이 있고 각자가 이렇게 먹는 그런 문화예요. 한국과 같이 가운데 놓고 일본 사람이 제일 한국에 와서 곤란한 것은 같이 밥을 먹는데 가운데 하여튼 네 사람이 밥을 먹는데 가운데 생선 한 마리 나온다. 도저히 이거 대처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그 점원 불러가지고 이거 정확히 4등분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거고. 대표님 그런 경우 처음 오셨을 때 그 굉장히 난감하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일단 한국 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먹는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사실은 한국의 식구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가족을 갖다가 목을 시계다가 입구라고 하잖아요. 같이 먹는 사람이다. 가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남의 입도 내 입이다 이거죠. 한국 분들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먹고 있으면 자기도 뭔가 그 집어넣고 싶고 앞에 그 숟가락이 나오면 뭔가 그 음식을 거기 반찬을 올려놓고 싶고 하는 그러한 같이 먹는 문화가 식구라는 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다 하는 것으로부터 한국의 문화가 있고 일본의 문화는 일단 각자 남이기 때문에 가족이지만 일단은 각자 따로 먹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일본 그 가족 간에 있어서도 식문화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님께서 이제 그런 고독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 또 슬픔, 뭐 안타까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왜 일본은 이렇게 혼자 또는 고독하게 그 자기만의 세계로 침잠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에게 배를 끼치지 말라. 이것은 사실은 남에게 배를 끼치지 않는 것을 조심하는 것은 괜찮은데 결국은 남이라는 것으로부터 인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배를 끼치는 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남이니까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가족이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뭐 호연되고 그렇게 뭐 대수롭게 느끼지 않는 것이 남이니까 자기도 조심하는데 왜 안 조심하냐 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멀어져 가고 점점 혼자가 되고 그러니까 남이 주는 스트레스가 싫으니까 아예 그 관계를 끊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만. 그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그 확진자들이 검사를 덜 한다거나 그렇게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코로나19에 걸린 분들이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까? 자기 잘못으로 생각한다기보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 배척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숙 경찰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경찰이 돼가지고 경찰이 돼서 거기 뭐 예를 들어서 자숙을 해야 되는데 가게를 열었다. 그러면 거기 죽어라, 뭐 나가라, 그만둬라. 진짜예요. 그거 다 써놓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고 예를 들어 한국 같으면은 그냥 다 완치돼서 돌아왔다.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냥 뭐 완치된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일본에서는 완치돼서 돌아온 사람이 직장에서 안 받아들여준다든가 하여튼 완따를 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여튼 이 집단 화목 가운데서 일단 배제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숙 경찰도 그렇고 그런 사람을 자꾸 배척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사실은 드러내지 않게 자기가 걸렸다 하는 것을 말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혹시 지금의 일본의 감염자 수가 작은 것도 그냥 숨겨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사실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건 사실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된 거는 나도 내가 남한테 하는 게 싫고 또 남한테 받는 게 싫으니까 이제 완전한 고립의 길로 가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히키코모리인가? 히키코모리. 예.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례는 아예 방 안에 들어가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히키코모리라는 것은 요즘 나온 이름이고요. 원래는 대인공포증입니다. 대인공포증. 네, 사람을 대면하는 것이 공포가 되는 병이죠. 근데 이것은 한국에서는 지역문화병이라고 화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일본 사람은 화병 안 걸립니다. 네. 아, 그래요? 그렇죠. 일본은 없는 병입니다. 똑같이 대인공포증이라는 것도 일본 사람만 걸리는 병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전신병 그러한 책에다가 한국의 화병은 그대로 HWA 해가지고 화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일본도 다이진 교후쇼, 일본의 대인 공포증이 다이진 교후쇼 그대로 용어가 돼 있어요. 그게 히키코모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는 그렇죠. 무서워하는 거군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방을 못 나가게 되는 거죠. 어떤 집에서는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부모님도 얼굴 못 봐요. 그러니까 밥을 갖고 가도 안 열어져요. 방문 안 열어지니까 그 집에서는 밑에 부엌에서부터 아들방 잠문까지 벨트 컨베어를 설치시켜놨어요. 실제로 이게 뉴스에 나온 건데 하여튼 스위치 딱 누르면 밥상 차린 것이 쭉 올라가서 아들방 잠문까지 가요. 그러면 아들이 아무도 없을 때 잠문 열고 밥 먹고 그릇을 내놔요. 그럼 엄마 다 먹었구나 하면서 스위치 딱 누르면 쭉 내려와요. 그런 집이 있는 그 정도로 사실은 대인공포증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정부 통계에 의하면은 110만 명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화병 말씀하셨는데 화병은 저도 알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든가 그게 안 되면 울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시지만 좀 한국 사람이 좀 다혈질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를 확 내죠. 내니까 내고 그 화를 못 내면 이제 화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근데 억제하다가. 근데 아주 잘 참더라고 일본 분들은. 예전에 사고 나고 이래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는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사회가 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 화목을 아주 존중하고 그런 것에서 화병 배제되고 있다. 자기 역할이 없다. 할 때 사실은 자기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축돼 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두려워진다. 아니 아까 사회가 위띠가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회라고 하는 거는 대표님 국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때? 사회가 위라는 게 잘 이해가 사회라는 거는요. 사실은 그 사회가 원래 서양의 소셜인데 그 사회라기보다 일본적으로 말하면은 세간입니다. 세간.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은 인식을 공감대를 갖고 있는 그 세간. 거기서 공동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자기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럴 때 사실은 자기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사람 만나는 게 공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 내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까? 한국 분들은 예를 들어 부모님의 사랑이라든가 가족의 어떤 정이라든가 거기서부터 근원에서부터 가치가 나오고 거기에 속해 있는 그 소속 의식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거기서 사회에서 헤쳐나갈 수가 있지만 일본은
그 소속 의식 자체로 받아야 되는 게 사회예요. 가정은 사회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여기 눈앞에 있는 화목입니다. 여기 사회의 화목 가운데서 자기 가족은 아무 힘이 없는 존재예요. 아, 이게 참 어렵네요. 어렵죠. 이해가 잘 안 쉽게 되네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하여튼 그 문화론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일본 드라마나 책에 보면 혈족이라고 나오는 게 그거 같은 건가요? 혈족이요? 네. 예, 뭐 혈족. 예, 혈족. 가족보다는 좀 큰 개념이잖아요. 아니. 혈족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혈통이라든가 그런 것은 일본에서는 가치가 없는 그 한국과 같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혈통이라는 잣대 자체는 한국 문화적인 것이고요. 일본은 족보도 없고 족보가 없습니까? 족보 없어요. 예. 그 성도 사실은 면치 유신 이후에 생긴 것이 성이고 한국과 같이 일단 족보가 있고 혈통 본관이 있고 성이 있고 파가 있고 이런 문화는 아주 동이족적인 그런 문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나온 문화고 일본 섬나라고 거기서 완전히 빠진 그러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혈통적인 가치관은 없습니다. 아, 저는 그 일본 전국시대 드라마 좋아하는데 그거 보면은 그 자기 가문의 문장들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러는데 가문이라는 것은 무사들의 어떤 사회적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은 어떤 200년 이어온 떡집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아주 그 가문을 중요시하는데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 집을 이어가지 않아요. 사위를 일부러 대릴 사위로 데리고 와가지고 양자로 삼아서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혈통보다 그 가게가 갖고 있는 그 회사나 어떤 기업이나 그런 대를 이어가는 그 사회적인 조직이 갖고 있는 가치를 더 높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통이나 그런 것보다 사회적인 그러한 역할 이런 것을 이어가는 게 일본의 아까 가문이라고 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르죠. 대표님께서 사회가 위라고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면은 동북지방에 대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혼란이 나오고 막 그 정치가 그렇게 못하면 우리 같으면 지금 이 도쿄 시내에서 불을 지르고 데모를 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조용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뭐 아시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선이 잘못하면은 다 누나 막 욕하고 막 뒤죽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사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일본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회적인 화목을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거기서 개인이 어떤 불만을 드러내거나 하는 것을 수치로 많이 느끼고 그래서 뭐 데모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주 어떤 특정한 그런 역할을 가진 집단이라든가 그런 입장이라면 몰라도 보통 서민들이 그렇게 데모한다든가 그런 상상도 못하는. 그런 거 그거 아주 신뢰되는 행동이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한국과 같이 어떤 자기 표현의 가치라든가 그런 것을 일본 사람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고독한 미식가에서 보면은 왜 음식을 놓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정갱이가 어떻게 튀겨졌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평상시에 일본 사람들이 또 하는 멘트겠네요. 그렇죠. 막 속으로 말하지 않고. 실제로 대표님께서 그 식사 혼밥 한국에서 하십니까? 혼밥을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있지만 저는 사실은 집에서만 하지 외부에서 외식을 할 때 혼자 먹어야 된다면 금수입니다.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저는 혼자 먹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반대가 돼버렸네요. 저희 회사에서 뭐 동료들이 밥 먹자 하신 경우 있는데요. 저희 그 대표님께서 먹자 하면 먹는데 아니면 저 혼자 먹습니다. 따로. 네. 그래서 혼자 먹으면 또 같이 먹으면 좋긴 한데 또 이제 혼자 먹으면 또 혼자 먹는 제가 이제 일하다가 좀 한 장 요즘 한국 식당도 복잡하니까 혼자 이렇게 먹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한국화 됐죠.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회가 위에 있다 이 개념은 제가 참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단어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 좀 전예를 하면은 사회라는 개념이 어떤 그 서구적인 개념으로서는 개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모여가지고 모여가지고 사회가 만들어지죠. 예. 그런 의미의 사회는 일본에는 없다고 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어떤 집단으로서의 사회가 아니라 공기라고 말해요. 일본에서는 공기. 예. 어떤 집단의 공통 에어 그렇죠. 공기. 예. 공통 의식이 공통 인식이 만들어질 때 거기를 따라가는 그것이 공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간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세간. 세간이라는 게 일본 문화를 배울 때 항상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도 뭐 원래 전공이 한일 간의 문화 비교였기 때문에 1학년 때 일본 문화를 먼저 배웠거든요. 그 일본 문화는 이런 문화다 할 때 세간론에 대해서 세간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일본 문화는 이렇게 형성됐다 하는 내용을 공부하는데 이 세간이라는 단어가 가장 일본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단어 중에 세간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가 뭔지 사실은 일본이 우리랑 거의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뭐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랬는데 안 살아보셨죠, 일본에? 그렇죠. 일본도 못 가봤죠. 아니요, 한국 분들도 가시면 금방 압니다. 아, 이런 거구나. 뭐 처음에 1년 정도는 잘 모르고 못 느끼고 살지만 2년, 3년 되면 이것이 바로 일본의 문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까 말한 것 같은 세간이라든가 왜 일본에는 반갑다라는 단어가 없는가? 일본은 반갑다라는 말이 없거든요. 없어요? 네. 사람 보면은 반갑기보다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부담이 되는구나, 네, 무조건. 부담이라기보다 하여튼 뭐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반가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남인데 조심해 보면 좀 배려를 해야죠. 네, 그래서 반갑다라는 말이 없고 보고 싶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움을 나타내는 말은 제대의 그리움이 만나고 싶다예요. 만나고 싶다. 뭔가 뭐 연고 있는 것 같은 그 거리. 그것이 일본에서 그리움을 최대한 나타낸 말이고요. 보고 싶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1년 정도 사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는 게 반갑지 않고 또 보고 싶지 않으니까 혼자 살고 밥 먹겠네요. 그죠? 반갑지 않다고 말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일단은 반갑다고 표현 못하는. 그러니까 반가운 마음이 없지야 왜 않겠냐마는 그렇죠. 반가우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은 거고. 그렇죠. 배려하는 게 많죠. 이 사람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밥 먹을 때라도 혼자 남의 시선 생각하지 않고. 그래 이제 우리 고독한 미식거의 고로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 있을 때 나 자유를 느낀다. 자유를 맞아. 그게 그런 거. 밥을 먹을 때 그런 자유를 느낀다. 그렇습니다. 예, 아주 깊은 세계를 배우셨네요. 고독한 미식가에. 네. 예. 제가 이제 뭐 첫 주제로 고독한 미식가 뭐 이 말고도 뭐 와카코의 수와 술이라든가 이 고독한 미식가는 약간 그 심야 식당이라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심야 식당은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뭐 이런 그거는 밤의 세계고 어떤 낮의 일본 문화의 뒷면을 나타낸 것 같은. 그러니까 여러 비밀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죠. 거기는 좀 약간 완전 마이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고독한 미식가를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그 혼밥이 일본의 슬픈 문화의 산물이었다는 비극적 결말이 나와서 약간 그렇긴 한데 그게 참. 아니요, 한국에 사시니까 얼마든지 좋아하셔도 되지만 일단은 일본 사람이 되어봐야 아는 어떤 비밀의 세계를.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아까 그 사회가 더 위라고 하는 말씀에 어떤 그 사회와 그 마을 뭐 이런 것에서 이렇게 누르는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 같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전 참 이해를 잘 못했는데 조금 이제 그런 유에서 아마 그런 게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지금 고독한 미식가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한 책을 가지고 일본의
문화, 일본의 고독에 대해서 한번 네.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기회가 된다면 뭐 집에 가서 가족끼리 같이 먹든 좀 이렇게 같이 한번 왁자지껄하게 밥을 먹어봐야겠구나. 그런 아주 생각을 건강한 생각이십니다. 했습니다. 예, 원래 그 대표님하고 같이 왁자지껄 먹으려고 했는데 먼저 드셨다는. 예,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서 혼밥 혼술 하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분들한테 한번 조언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혼밥 혼술이 갖고 있는 또 뭐 이면도 있으니까 어떤 이 혼밥 혼술 바라보는 일본 분으로서 이야기 한번 해주면 네네, 알겠습니다. 예. 아주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혼밥이 좋은 것만 아닙니다. 예. 네. 일본에 뭐 제가 보기 거의 한국화되신 일본인 분 같은데요. 우리 우토 대표님 말씀 되게 좀 저는 사실 좀 가슴에 좀 와닿거든요. 예. 그 혼밥을 즐기되 그것이 아주 좋은 가장 아름다운 문화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예. 솔직하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재밌고요. 저희가 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또 다른 문화로 한번 또 같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